안녕하십니까. 월간조선 권세진 기자입니다. 6월 1일 전국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광역단체장 후보 대진표가 거의 대부분 완성이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7개인데요. 광역단체가 그중 대부분 지역에서 이제 경선을 통해서 후보를 선출하기도 하고 다 해가는데 아무래도 시선이 제일 쏠리는 곳이 경기도지사 선거죠. 서울시의 경우 이제 현 시장이 좀 우세가 예상이 되는 가운데 경기도는 이재명 전 지사의 빈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여야가 이제 치열하게 경쟁에 나서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국민의힘에서 얼마 전에 이제 김은혜 초선 의원이 후보로 확정이 됐는데요. 여기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이번 지방선거가 제8회 지방선거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후 8번째 선거인데 여성 광역단체장이 단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이 여성 대통령도 나오고 주요 정당에서 뭐 여성 당대표, 원내대표 뭐 다 많이 총리도 나오고 여성 총리도 나오고 했는데 우리나라에 왜 광역단체장은 한 명도 없는 걸까요? 이게 서울을 제외하면 여성이 이제 주요 정당의 광역단체장 후보로 딱 공천을 받아서 본선을 치른 사례가 없습니다. 서울시장만 빼고. 이번에 이제 김은혜 의원이 이 징크스를 깰 수 있을지, 일단 후보가 주요 정당의 후보가 됐고 이제 본선에서 맞붙고 이제 당선이 될 수 있을까 정말 궁금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까지 이제 여성들이 광역단체장에 도전한 역사 왜 안 됐는가 뭐 이런 걸 한번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역대 서울시장 선거에 여성 후보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도전한 분도 많았고 지금까지 이제 몇 분 나온 중에서 처음 후보로 나섰던 여성 후보가 2006년 강금실 후보였죠. 민주당의. 이분이 이제 노무현 정부의 법무부 장관을 지냈는데 제4회 지방선거에서 여당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합니다. 근데 이때는 이제 열린우리당 여당인데 여기가 이제 자중질환에 휩싸이면서 여당에게 매우 불리한 판세였습니다. 거기다 이제 한나라당이 이제 오세훈 후보를 딱 불러들이면서 그 전에 다른 후보들보다는 강금실 후보가 좀 뭐 인지도도 괜찮았던 것 같은데 오세훈 후보가 딱 나서면서 강금실 후보 더블 스코어 이상으로 이제 참패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 4년 후에 2010년에는 5회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로 한명숙 전 총리가 나옵니다. 국무총리를 지낸 분이죠. 근데 이분도 지금 이제 상대방이 현역 서울시장 오세훈. 그리고 여기에 비하면 상당히 불리한 오세훈 시장의 인기가 그때까지만 해도 되게 괜찮았고, 이제 그리고 현역이고 하니까 좀 불리한 상태였죠. 근데 이제 한명숙 후보는 상당히 이제 선전을 하고 매우 근소한 차이로 패배를 합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또 여성 후보가 나오죠. 오세훈 시장이 이제 자진 사퇴한 이후에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열리는데 여기에 한나라당 후보로 나경원 후보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또 급식 문제로 자진 사퇴를 한 오 시장 때문에 민심이 이쪽 한나라당에 굉장히 좀 나쁜 상황이었죠. 누가 나가도 뭐 이기기 힘들었을 겁니다. 어쨌든 뭐 그때 이제 나경원 후보도 패배를 했고 그 후로 이제 지방선거 2014년, 2018년에는 주요 정당에서 여성 후보가 나오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있었죠. 여기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가 나섭니다. 근데 이때도 서울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이제 서울 시내에서 여당에 대한 서울 민심 굉장히 나빠진 상태였습니다. 또 결국 이제 박영선 후보 패배했고요. 근데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제 나섰던 여성 서울시장 후보들 뭔가 흐름이 있습니다. 사실 요 면면을 보면 강금실, 한명숙, 나경원, 박영선 모두 우리 정치사에서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인물들이죠. 여성 총리, 여성 법무부 장관, 여성 원내대표, 여성 당대표, 비대위원장 뭐 하여튼 이력이 화려합니다 다들. 근데 다 패배를 했습니다. 100%. 저는 이 네 분의 사례에서 이제 한 가지 공통점을 좀 찾게 됐는데요. 서울시장의 주요 정당의 여성 후보가 등장한 것. 이게 전부 다 그 해당 정당이 아주 불리하고 패색이 짙은 이런 상황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 후보들이 워낙 뭐 경력, 이력이 화려하고 대국민 인지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불리한 선거판을 돌파할 인물로 중요한 카드로 사용이 됐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좀 잘 생각해보면 질 것 같은 선거에만 여성을 내보냈다. 이런 느낌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 정치인들, 이 네 분에게도 이 서울시장 선거 정말 출마한 건 상처만 입은 얻은 거 하나 없이 정말 고생만 하고 욕만 먹은 이런 이른바 흑역사가 됐죠.
어찌 보면 이 네 사람 모두 이제 강금실, 한명숙, 나경원, 박영선 모두 이 출마 당시에는 거의 사실상 등 떠밀려 나오는 상황이었습니다. 뭐 주변에서 보기에도 그랬고요. 뭐 유력하게 경쟁을 하겠다, 내가 이겨보겠다, 이런 남성 경쟁자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될 만한 선거면, 좀 괜찮은 판세였다면 여성에게 후보 자리가 돌아왔을까? 전 아니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여성 정치인들이 광역단체장에 도전은 많이 했습니다. 후보로 나섰던 분은 이 네 분인데, 그 외에 뭐 인천시장 도전했던 홍미영 전 민주당 의원, 그 부산시장에 이현주 전 미래통합당 의원 도전했고요. 서울시장에 김진애 전 의원, 뭐 윤희숙 전 의원, 뭐 이런 분들이 경선에 도전을 했었고, 얼마 전에는 이제 충북지사 출마 선언을 했던 이혜훈 전 의원, 그리고 대구시장에 도전했던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 뭐 이런 분들이 다 있는데 결국 공천은 받지 못했죠. 근데 이것도 아까 그 흐름에서 생각해보면 해볼 만한 선거에는 여성에게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가, 뭐 이런 생각 해볼 만도 합니다. 사실 지난 2020년이죠.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 여기는 여성 광역단체장이 최초로 탄생하기 너무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민주당 소속의 두 시장,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이 성추문과 관련이 되면서 자리가 빈 거기 때문에 일단 뭐 국민의힘이 유리한 데다 여성이 유리한 이런 판세였죠. 여성 후보를 내놓으면 굉장히 선거운동이 더 쉬워질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제 당내 경선에서 여성 후보들이 다 떨어졌죠. 그러면서 여성 광역단체장 탄생은 한 번 더 미뤄졌는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될 만한 선거는 여성이 이제 공천받기 힘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이 얘기를 드리게 된 건 이번 선거 때문인데요. 6월 1일 지방선거, 제8회 지방선거는 이런 여성 정치사의 면에서 볼 때 약간 분위기가 다른 것 같습니다. 이제 광역단체장 여야 대진표가 완성이 거의 된 상태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여기 광역단체장 후보 중에 여성은 딱 한 명입니다. 경기지사 국민의힘 후보로 선출된 김은혜 의원이죠. 근데 이분이 지금까지 여성 후보들이 좀 등 떠밀려 나오거나 당내에서 사실 지원을 거의 받았다고는 하는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 네 분의 경우가 모두 당내에서 이게 전폭적인 지원 이런 걸 받지 못했고요. 근데 이 김은혜 후보는 본인이 출마하겠다는 강한 의지로 이번 경기지사 후보 경선에 출마를 했고, 지금 또 그 후에 당내에서 완전히 조직적인 지지를 얻게 됩니다. 뭐 전직 경기지사들, 그리고 경기도의 당협위원장들, 그 전현직 의원들, 뭐 이런 분들이 계속 뭐 지지 선언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 기세를 또 몰아치더니 이제 경쟁자가 굉장히 유력한 뭐 대권 주자였는데도 불구하고, 유승민 전 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선에서 이겨서 후보가 됐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이 본 선거의 판세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국민의힘이 이제 대선에서 승리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 여파가 남아있고, 그리고 이재명 전 민주당 대선 후보가 이제 경기지사였는데 대장동 이슈가 워낙 컸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김은혜 의원은 대장동 저격수로 불렸죠. 그 대장동이 이분의 지역구 성남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로 김 의원에게 유리한 판세가 좀 형성이 되는 분위기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민주당 후보, 지금 4명이 경선 치르는데 좀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여론조사 지지율도 좀 많이 나오고 유력하다고 하죠. 근데 만약에 이분이 후보가 되면은 민주당이 아무리 경기도 조직이 탄탄해도 조직의 뭐 전폭적인 지원이나 뭐 이런 걸 받을 수 있을까? 이것은 의문입니다.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는 과연 그 지방자치 27년 만에 여성 광역단체장이 탄생할 수 있을까요? 이분이 이제 여성 정치사에서 새로운 역사를 쓸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